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돈 받으면서 왜 청소를 안 하는 거야? 1시간 반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GPS를 도대체 어디다 달아놓은 거야? 자석을 없애고 전부 서서 가게 만들든지. 개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 못할 트리키야 네 번째, 무단횡단. 이건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안전이라는 이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튀르키예에서 무단횡단은 무단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지가 아니에요. 무슨 개소리냐?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90%가 외국인이에요. 현지인은 거의 지키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신호를 무시하는 게 똑똑한 거다. 튀르키예에서는 정해놓은 법을 반대로 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법을 지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신호를 얼마나 안 지키길래 그러냐. 제가 이스탄불에서 왕복 6차로 횡단보도에 거기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차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차들을 오면서 사람이 있으니까 빵빵거리고, 길을 건너는 사람은 오히려 뭐 칠템 쳐라, 뭐 돈 많으면 박아라, 유유자적 그냥 걸어갑니다. 와, 보행자가 오히려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차가 빵빵거리니까 이제 운전자한테 욕을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교통경찰이 또 한 두세 명씩 있어요. 근데 지나갑니다. 경찰이 단속을 안 해.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은 경찰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냥 경찰도 아니고 교통경찰인데 무단횡단을 하는 걸 보고도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놀아요. 이럴 거면 교통경찰을 왜 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금만 축내는 새끼들일 거야. 그냥 세금만 축내는 버러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짓 없으면 경찰이나 하면 된다. 경찰하면 뇌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더 좋다. 실제로 경찰들의 비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혹시라도 튀르키예 여행 와서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내에서 뭐 운전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운전하시는 게 좋겠다. 이해 못할 튀르키예 다섯 번째, 자동차 사고입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 맥락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끝판왕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정말 사고 많이 납니다. 튀르키예 사람들 약속 시간 한두 시간 늦는 거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두 시간 정도는 뭐 그 정도로 미안할 건 아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 정도로 느긋합니다.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 F1 레이서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가야 되고 양보 운전 뭐 이런 거 없어요.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 딱 켜잖아요. 그러면 앞차 간격을 더 줄여버립니다.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에서는 정말 운전하기 짜증나요. 저도 한국에서 주로 뭐 부산, 경남 이쪽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꽤나 운전하기 좀 더럽다, 이런 곳에서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탄불은 차원이 달라요. 완전 헬이에요, 헬. 제가 2년 전에 처음 이제 이스탄불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터키 와서 운전하지 마라,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운전을 더럽게 합니다. 서로 먼저 가겠다고 뭐 양보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나면 이게 또 더 가관입니다. 만약에 차가 앞뒤로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섰어. 그러면 뒤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박으면 뒷차가 잘못이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앞차는 가만히 있는데 뒷차 운전자가 문을 열고 딱 나와서 소리를 쳐요. 왜 잘 가다가 갑자기 서냐, 너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냐, 네가 물어놔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일단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식적으로 본인이 앞차 간격을 뭐 제대로 확보를 안 했든지
딴짓 하다가 뭐 휴대폰 보다가 뭐 뒤에서 그냥 때려 박았든지 둘 중 하나가 정답이지. 근데 앞에서 갑자기 섰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갑자기 멈춘 네가 잘못이다. 일단 본인이 잘못한 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목격한 내용이에요. 친구가 병원에 예약을 해요. 오전 10시에 예약을 하고 가는데 상식적으로 환자가 예약 시간을 어기는 경우는 있어도 의사가 약속 시간을 어기지는 않잖아요. 심지어는 10시야. 병원이니까 늦어도 9시에 출근을 해야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뭐 진료를 시작을 하겠지. 그런데 예약 시간이 10시예요.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11시 넘어서 오신대요. 그때 다시 오세요. 약속 이런 거 개나 줘버려. 충격적인 거는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병원에 환자가 10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스케줄이 변경이 되면 병원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환자를 이해시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죄송한데 선생님이 좀 개인 자동차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뤄도 될까요? 그런데 예약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건 내가 아니니까 내가 미안할 이유가 없어. 제가 튀르키예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택시가 사고가 나면 승객을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정상이겠죠. 승객이 괜찮은지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119라든지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이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 꼭 가봐라, 그리고 연락을 달라.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튀르키예 택시 기사들 뭐라고 하냐, 지금 30일에 나왔으니까 그거 내고 다른 택시 타고 가, 아니면 사고 났으니까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 근데 승객은 또 알았어 이러고 내려서 그냥 가요. 이건 실제로 제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튀르키예에서는 언제나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튀르키예 6번째 4대 미식국가, 세계 4대 미식국가 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그리고 튀르키예,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에서 이탈리아 그리고 튀르키예는 조금 빠져야 되지 않나. 눈치 보고 좀 빠져라. 자, 프랑스 하면 에스카르고, 푸아그라 이런 고급 요리의 대가죠. 물론 푸아그라는 이제 금지된 음식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인정. 그리고 중국, 책상 빼고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그런 음식 천국이죠. 그래서 일단 인정. 근데 이탈리아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파스타, 피자 이런 거 외에 딱히 있었나. 구찌나 에르메스 이런 거는 먹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진짜 튀르키예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케밥 빼면 별거 없잖아. 아이스크림? 제가 개인적으로는 젤라또가 더 맛있습니다. 미디에 둘맛, 지중해 담치 이런 거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카이막? 이거는 조금 인정. 치즈도 많다. 치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딱히 없잖아. 근데 케밥이라는 요놈이 또 애매한 게 케밥 종류만 3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어차피 케밥이다. 태생이 케밥인데 달라봤죠. 얼마나 다르겠어요. 케밥이라는 게 그릴이라든지 이렇게 불로 굽는 게 다 케밥 종류인데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유명한 거 고등어 케밥, 이스켄데르 케밥, 아다나 케밥, 이게 다야. 그 외에는 사실 고만고만한 그런 맛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계 4대 미식국가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다. 제가 여행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음식 영상을 제가 딱 하나 올렸을 거예요, 아마. 쿰피르. 왜냐면 튀르키예 다른 유튜버라든지 TV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또 잘 알기 때문에 딱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빼면 사실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여기 어디 밖에 나가서 식당들 가죠? 70%가 케밥, 햄버거, 피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식당에서 음식 먹는 거 찍고 싶겠어요? 나는 별로. 한국 식당이나 찾아다니면서 맛보고 맛없다 이런 얘기들은 하는 게 더 낫지.
솔직히 튀르키예 한국 음식 진짜 맛없어요.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는 더 잘하겠다 이런 식당이 꽤 있어요. 근데 장사를 합니다. 한국에서 장사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식당도 되게 많아요. 물론 한국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똑같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핸디캡이 있겠지. 그거 감안하고도 진짜 완전 쓰레기 식당들이 있어요. 상호는 제가 딱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몇 개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공개할게요. 제 생각에는 튀르키예보다는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를 추가해서 세계 3대, 세계 4대 미식 국가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느낀 튀르키예 음식은 세계 4대까지는 좀 오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세계 4대 미식 국가로 튀르키예가 손꼽히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실크로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게 튀르키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향신료가 여기로 다 들어오면서 완전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음식이 만들어져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튀르키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제가 느낀 그대로 뭐 전달 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튀르키예 이렇게 정한 거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뭐 튀르키예를 비하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